보류지 분양은 조합에서 실수로 조합원임에도 불구하고 현금 청산자로 분류를 했거나 관리 처분 계획에는 보류지의 처분 방법에 대해서 정하고 있어야 됩니다. 조합은 저희한테 화해의 손을 내밀었고 위 보류지를 조합원 분양가로 받는 것으로 합의를 하고 소송을 정리하는, 즉 승소한 사례가 있으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건평법률사무소 김건우 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부동산 전문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의 신청사 건립사업단 TF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기도 하였습니다. 네, 오늘은 보류지 분양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이는데 보류지 분양이 뭐고 그 보류지 분양에 대한 처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관련돼서 문의들이 소소하게 들어오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보류지 분양은 조합에서 실수로 조합원임에도 불구하고 현금 청산자로 분류를 했거나, 그러니까 조합원 누락이 있었거나, 아니면은 뭐 상속인들이 있는데 그 상속인들을 제대로 체킹하지 못해서 한 명이 더 있는데 한 명을 뭐 누락시켰거나 뭐 등등의 방법으로 조합원 누락이 생겼거나, 또는 추후에 소송 등을 통해서 조합원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현금 청산자였는데 소송에서 현금 청산자가 이김으로써 조합원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조합원 분양분을 조합이 계산한 수치만큼 딱 맞춰서 똑 떨어지게 남겨두지는 않습니다. 그거보다 조금 더 여유 있게 남겨두는데 이 부분을 통상 보류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도시정비법의 재개발, 재건축을 좀 기준으로 좀 말씀드린 거고, 환지 방식으로 진행되는 도시개발법인데 이 부분에서 쓰이는 보류지는 공용시설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 그래서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보류지를 공용시설, 공공시설 용지라고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도시정비법상의 보류지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합원 누락, 착오, 소송 등으로 인하여 추후에 분양을 해줘야 되는 조합원이 느는 것에 관리처분 계획을 변경하여 조합원 분양 자격을 줘야 되는 경우에 대비해서 남겨두는 부분을 보류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류지라고 해서 꼭 뭐 땅이라고만 생각하시는데 땅뿐만 아니라 건축물도 포함되기 때문에 아파트도 여기에 해당되게 됩니다. 보류지 지정은 어떤 식으로 되는지에 관련해서는 도시정비법에 규정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합 등 사업 시행자는 분양 신청을 받은 후에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 정관 등 또는 사업 시행 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그 잔여분을 보류지, 건축물이 포함됩니다.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관리 처분 계획에는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 방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도시정비법 및 그 시행령에서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이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를 기준으로 한 서울시 조례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려보면은, 보류지를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공동주택 총 건립 세대수의 1% 범위에서 공동주택과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의 일부를 정할 수 있으며, 조합 등 사업 시행자가 위 1%의 범위를 초과하여 보류지를 정하려면 구청장에게 그 사유 및 증명 서류를 제출하고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서울시 정비조례 제44조 1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류지의 처분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류지 관리 처분 계획에는 우리가 조합 설립인가, 사업 시행 계획인가, 그 다음에 관리 처분 계획인가, 이런 순서대로 다 진행이 되는데, 관리 처분 계획에는 보류지의 처분 방법에 대해서 정하고 있어야 됩니다. 요거는 도시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문제는 도시정비법에서는 보류지의 처분 방법에 대해서 딱 요 정도로 관리 처분 계획에 보류지의 처분 방법을 정해야 된다, 이렇게 약간 추상적으로만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처분을 해야 되는지에 관련해서는 도시정비법에 그 어떤 규정도 없습니다. 한편 대법원에서 판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잠시 읽어보면은, 대법원은 총회 의결로 수립하고 관할 관청의 인가를 받는 관리 처분 계획에서 정하는 처분 방법과 다르게 보류지를 처분하는 것은 효력이 없고, 그에 반하는 정관 규정 역시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2009년 6월 25일자 선고 2007-28642 판결에 관한 것입니다. 위 판시는 비록 구법에 관한 것이기는 하는데 현행도시정비법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서울시 정비조례에서 이 부분을 조금 정리해둔 게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보류지는 분양 대상자의 누락, 착오 및 소송 등에 따른 대상자 또는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에서 우선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적격 세입자에게 우선 처분하며, 대부분은 분양 대상의 누락, 착오 및 소송 등에 따른 대상자가 해당될 겁니다. 요 분들에게 우선 처분하며, 보류지의 분양 가격은 조합원 분양
분양가를 준용하게 됩니다. 서울시 정비조례 제44조 제2항 제1호 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조합원 분양가로 분양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처음에 현금 청산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조합의 실수로 현금 청산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소송 등을 통해서 조합원으로 추후에 인정받은 사람이라면 역시 조합원 분양가로 해줘야지만 합당하겠죠. 그런 부분들을 서울시 정비조례에서 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의뢰인들께서 만약에 보류지를 처분하고도 보류지를 이만큼 정해뒀는데 그중에 일부분만 처분이 됐고 나머지 남는 부분이 또 있다라고 하면 그 잔여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서울시 정비조례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 보류지를 처분한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 채비시설과 같이 일반 분양 방법으로 분양합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상가는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일반 분양가로 주택법 및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일반에 분양합니다 라고 서울시 정비조례 제4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보류지를 1차적으로 처분함에 있어서는 조합원 분양가였고 보류지에 남은 잔여분은 일반 분양의 방식으로 처분하게 된다는 점 유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조합원 지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에서 저희 의뢰인께 조합원 지위를 부정하고 현금 청산자로 분류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현금 청산자를 대리를 해서 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 계획을 하였고 1심에서 관리처분 계획에 하자가 있으니까 관리처분 계획은 취소돼야 되고 저희 의뢰인은 다시 조합원의 지위를 부여함이 마땅하다는 취지로 판시를 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조합이 2심에서 항소를 하였는데 그 항소를 하면서 조합은 저희한테 화해의 손을 내밀었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보류지가 있으니 그 보류지를 조합원 분양가로 어느 정도 이렇게 분양을 하겠다. 그러니까 소취하를 해달라라는 취지로 화해의 손을 내밀어서 위 보류지를 조합원 분양가로 받는 것으로 합의를 하고 소송을 정리하는, 즉 승소한 사례가 있으니까 유사한 경험을 하고 계시다면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충분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추가적인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블로그에도 유익한 내용들 많으니까 한번 방문하셔서 좋은 내용들 많이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